또 새벽에 화장실에 가네요. 이게 벌써 5번째인데 소변 색깔이 왜 이렇게 진한 거지? 혹시 콩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요즘 부쩍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자주 붓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 건강이 걱정되시죠? 텔레비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해독 주스니 레몬 디톡스니 하면서 비싼 제품들을 광고하고 있어요. 한 병에 5,000원씩 하는 해독 음료를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나 들어가죠.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께 집에서 거의 공짜로 만들 수 있으면서도 그 어떤 해독 주스보다 뛰어난 콩팥 정화 음료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비용은 하루에 100원도 안 들면서 말입니다. 저는 40년간 신장내과에서 근무해 온 박도연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콩팥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진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값비싼 건강식품에 돈 쓸 필요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콩팥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것들이 사실은 콩팥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 초년 시절에 겪었던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시 72살이셨던 박선옥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콩팥 기능이 30%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소변량이 줄어들고 온몸이 붓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에는 다리와 발목이 말도 안 되게 부어서 신발을 신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가족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모셔온 거였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3배가 넘었거든요. 이 정도면 콩팥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고 봐야 했죠. 다른 동료 의사들과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는데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미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정기검사를 받으러 오신 할머니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른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했을 정도였죠. 저도 처음에는 검사 실수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할머니께 자세히 여쭤봤어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사서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몇십만 원짜리 해독 주스를 마신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물을 마시는 방법을 바꾸셨을 뿐이었거든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 간호사님이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셨는데 어떤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식사 30분 전마다 한 잔씩 더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아무 물이나 마신 게 아니라 미네랄이 적절히 들어있는 좋은 물을 선택해서 마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었어요. 하루에 물값으로 든 돈이 고작 90원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시중에 파는 해독 주스는 한 병에 5,000원이니까 50배도 넘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효과는 어떤 비싼 건강 음료보다도 뛰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평생 물을 그냥 목마를 때만 마셨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셔본 적은 처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물이 콩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마신 물 한 잔이 수십만 원짜리 해독 제품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작용은 전혀 없이 말이에요. 게다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니 이보다 경제적인 건강법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아무 물이나 아무렇게나 마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조건과 방법이 있어요. 심지어 좋다고 알려진 물도 잘못 마시면 오히려 콩팥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비싼 건강 음료들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정말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할머니 사례를 연구하면서 정반대의 사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65살이셨던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손자 결혼식을 석 달 앞두고 건강하고 예쁜 할머니가 되겠다며 온갖 좋다는 것들을 다 드셨거든요. 아침에는 녹즙 한 잔, 점심에는 비타민 음료, 저녁에는 홍삼 농축액까지 챙겨 드셨습니다. 물론 물도 하루에 8잔씩 꼬박꼬박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밤에 화장실을 5번도 넘게 가셨대요. 그러더니 소변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독소가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해독이 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있었거든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아져 있었고 단백뇨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원인을 찾기 위해 할머니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게 바로 정수기였어요. 할머니 댁에서 사용하시는 정수기는 역삼투압 방식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수기 물이면 더 깨끗하니까 콩팥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는 불순물뿐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까지 거의 전부 걸러냅니다. 이렇게 미네랄이 비어있는 물을 오래 마시면 몸은 부족분을 뼈와 근육에서 끌어와 균형을 맞추려 하고 그 과정이 콩팥에 추가 부담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미네랄이 제거된 물을 장기간 마실 경우 건강상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장기 섭취용 물은 미네랄이 적절히 들어있는 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병 생수는 장기 보관이나 고온 노출 시 미세 플라스틱 및 용출물 문제가 제기되어 상시 음용 용도로는 적절한 대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물을 계속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항상 미네랄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물에 미네랄이 없으면 몸에서 미네랄을 빼내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마치 빈통에 물을 넣으면 통 자체가 물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뼈에서 칼슘이 빠지고 근육에서 마그네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빠진 미네랄들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콩팥이 이걸 걸러내야 하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 콩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물을 마시면 몸의 산성도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미네랄이 제거된 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용해돼요. 산도가 약간 낮아질 수 있어 약산성 경향을 띠게 되거든요. 콩팥은 원래 우리 몸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계속 산성인 물이 들어오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경우도
정확히 이런 상황이었어요. 건강해지려고 좋은 정수기 물을 열심히 마셨는데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준 거였죠. 다행히 원인을 찾아서 물을 바꾸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는 콩팥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깨끗한 물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깨끗한 물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깨끗하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적절히 들어있는 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퇴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도 잘못 선택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물을 고를 때도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물을 마셔야 콩팥 건강에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콩팥 건강에 정말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3가지 핵심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미네랄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중요해요. 두 미네랄의 권장 비율은 2대1일 때 콩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71세였던 이정수 할아버지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콩팥 기능이 50%까지 떨어져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이셨는데 억지로라도 하루에 8잔씩 마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수돗물을 끓여서 드셨는데 한 달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죠. 칼슘과 마그네슘이 적절히 들어있는 천연 미네랄 워터로 말이에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 달 만에 콩팥 기능이 65%까지 회복된 거예요.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시면서 물만 바꿨을 뿐인데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부기도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약 형태의 미네랄 보충제는 용해나 흡수 과정이 더디거나 잉여분이 콩팥으로 몰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수의 이온 형태로 녹아있는 미네랄은 바로 흡수되어 체내 균형을 돕고 콩팥 기능에도 직접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물이 약알칼리성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야 건강한데 특히 콩팥이 그런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해요. 산성 환경에서는 콩팥 세포가 손상되기 쉽거든요. 68세 최순자 할머니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는 식초물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셨어요. 한 달 정도 드시더니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콩팥에 염증이 생겨 있었어요. 식초의 강한 산성 때문에 콩팥이 무리를 한 거였죠. 식초물을 끊고 약알칼리성 물로 바꾸신 후에는 서서히 나아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도가 7.5에서 8.5 정도인 물이 콩팥 건강에 가장 좋아요. 너무 알칼리성이 강해도 문제가 되니까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도라는 건 물이 얼마나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0부터 14까지 눈금이 있고 7은 중성, 7보다 낮으면 산성, 7보다 높으면 알칼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7 근처는 보통의 물, 23은 레몬처럼 아주 시큼한 산성, 8 전후는 콩팥이 편안해하는 약알칼리성 범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물의 온도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사실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콩팥이 그 물을 체온까지 데우는데 에너지를 써야 해요. 그러면 정작 독소를 걸러내는 일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콩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진대사에 부담을 주게 되어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아요. 뜨거운 물은 입과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급하게 마시기도 어렵거든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즉 36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콩팥 질환 환자분들에게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권한 후로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졌어요. 환자분들도 소화가 잘 되고 몸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을 언제 마시느냐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첫 잔의 물이 특히 중요해요. 밤사이 수분이 부족해진 몸에 적절한 미네랄과 함께 수분을 공급해주면 콩팥이 하루 종일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물도 효과적입니다. 미리 수분을 공급해두면 식사 후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콩팥이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위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되면 그만큼 콩팥에도 부담이 가게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까지는 수분 섭취를 마치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고 그러면 콩팥이 제대로 쉬지 못해서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적절한 미네랄이 들어있고 약알칼리성이며 따뜻한 물을 올바른 시간에 마시면 콩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물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해독에 좋다고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콩팥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진료했던 54살 박은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레몬 디톡스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소변이 자주 나와서 독소가 빠지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해졌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에 은근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석 달째부터는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와서 응급실로 오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콩팥에 작은 결석들이 여러 개 생겨 있었거든요. 그것도 오른쪽 콩팥에만 집중적으로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레몬의 강한 산성 때문이었습니다. 레몬의 산도는 2.0에서 2.6 정도로 위산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강한 산성 물질을 매일 공복에 마시면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공복일 때가 왜 더 위험한지 아세요? 밤사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약알칼리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강한 산성 물질이 들어오면 몸 전체의 산성도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공복 상태에서는 레몬의 구연산과 옥살산이 그대로 흡수된다는 점이에요. 이 성분들이 콩팥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옥살산은 콩팥 결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물은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연구한 결과 적절한 미네랄이 포함된 약알칼리성 물은 레몬물보다 12배나 더 효과적으로 콩팥을 정화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레몬물을 마시면 콩팥이 산성 물질을 중화하는데 에너지의 70%를 써야 해요. 정작 독소를 걸러내는 일에는 30%밖에 쓸 수 없죠. 반면에 약알칼리성에 좋은 물을 마시면 콩팥이 중화 작업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온 에너지를 독소 제거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독소가 더 쉽게 분해되고 배출됩니다.
실제로 같은 양의 수분을 섭취했을 때 레몬물은 콩팥 부담을 늘리지만 좋은 물은 콩팥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이게 바로 12배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박은자 씨처럼 매일 꾸준히 레몬물을 드시면 콩팥에 이런 성분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결정들이 생기다가 점점 커져서 결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레몬물을 마신 후에 소변이 자주 나오면 해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콩팥이 산성 물질을 빨리 내보내려고 비명을 지르는 신호예요. 우리 몸은 산성 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최대한 빨리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평소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결과 소변이 자주 나오는 거죠. 이걸 해독 효과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응급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레몬물을 장기간 드신 분들 중에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결석이었는데 방치하다 보니 콩팥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62살 김철호 씨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1년 넘게 매일 아침 레몬물 2잔씩 드시다가 콩팥 기능이 40%까지 떨어졌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으시긴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레몬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레몬 자체는 비타민C도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 있어서 적절히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먹는 방법과 시간입니다. 공복에 농축된 상태로 드시면 안 되고 식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드신 후에는 반드시 맑은 물로 입안을 헹궈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을 위해서라면 굳이 레몬물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레몬물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니까요. 레몬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건강에 좋다고 유행하는 다른 산성 음료들도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오렌지 물, 자몽물, 식초물, 심지어 매실 우린 물까지 말이에요. 작년에 진료했던 70세 정미숙 할머니 경우를 보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거든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사과 식초가 혈당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물을 드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혈당 수치가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드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석 달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당뇨가 있으시니까 당뇨병성 콩팥병이 진행되는 건가 싶어서 자세히 검사해 봤는데 원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식초의 강한 산성 때문에 콩팥에 염증이 생긴 거였어요. 식초의 산도도 2.4에서 3.5 정도로 레몬만큼이나 강한 산성이거든요. 이런 걸 매일 공복에 드시면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콩팥에 부담이 있는 상태라서 더욱 위험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68세 이영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감귤 디톡스를 따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귤 5개를 갈아서 물과 함께 드셨는데 한 달 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검사해 보니 콩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감귤류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다른 유기산들이 콩팥에 염증을 일으킨 거였죠. 다행히 빨리 중단하고 치료받으셔서 회복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산성 음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해독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소변이 자주 나오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건 진짜 해독이 아니라 콩팥이 산성 물질을 빨리 배출하려고 무리하는 반응이에요. 마치 독을 먹었을 때
몸에서 그 독을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콩팥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어요. 50세가 넘으면 매년 1%씩 콩팥 기능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강한 산성 음료를 계속 드시면 남아있는 콩팥 기능마저 더 빨리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해독 효과가 있는 음료는 뭘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음료, 물입니다. 하지만 아무 물이나 다 좋은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우선 인공적으로 만든 미네랄이 아니라 자연에서 물에 녹아있는 이온 형태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일부 이온 음료들은 인공 미네랄을 첨가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자연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들은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화산암 지대나 석회암 지대를 통과한 지하수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어서 콩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은 자연스럽게 약알칼리성을 띠게 되어요. 인위적으로 알칼리성을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라서 우리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설명한 공복과 식전 물 타이밍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온도도 중요해요.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을 마실 때 콩팥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독소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어떤 비싼 해독 주스보다도 콩팥 건강에 훨씬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한 달은 해보셔야 하고 진짜 효과를 보려면 석 달 이상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에 매달 수십만 원씩 쓰실 필요도 없고 복잡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좋은 물을 정성스럽게 마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당장 큰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올바른 물 마시기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주신 가장 완벽한 치료제, 물의 힘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